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이 위원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꾸 예능을 다큐로 받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능으로 던질 테니 다큐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머리 이렇게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윤정입니다. 이렇게 넘겨요. 못 넘기죠. 네, 못 넘기죠.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박영선. 그 민생문제연구소 뭐였죠? 언론위원장입니다. 언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언론위원장 박영선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천 현장 많이 시끄럽다고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원인을 오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저 지난주에 박영선 나온다고 하니까 댓글창이 이미 아, 난리가 나가지고 그 박영선 아니라는 세 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 구독이 늘어났어요. 그 박영선인가 아닌가 대박영선이라고 요즘에. 대박영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총선 승리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경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새파랗게 젊잖아요. 저 의원님들 만나면은 아직 젊으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40대 초중반입니다. 그 젊으니까. 아직도 청년이지 뭐. 네, 고맙습니다. 네. 어려진 거 아니, 같아요. 네. 저 시골 가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박영선, 이경, 이윤정 이런 사람들은 담배 심부름도 못해. 너무 어리다고. 새까맣게 어려서요. 자, 갑시다. 출발. 네. 아까 박영선 지금 언론위원장. 언론위원장이 그 이번에 공천 관련한 보도를 PDF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봐봐요.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비카인즈를 통해 54개 언론사에 대한 보도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중동 포함, KBS, MBC, SBS 포함입니다. 다만 종편만 제외돼 있는데요. 검색하는데 가장 공신력이 있는 곳의 자료입니다. 일단 총선 공천 한 달간입니다. 어제 밤까지 한 달간 보도됐던 언론 보도 검색 중에 일단 민주당은 논란과 이슈가 있는 좀 시끄럽고 불안한 당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기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키워드 검색된 거는 본문 기사 포함 1,818건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1818. 기억해 주시고요. 예, 1828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논란 560건입니다. 1818 대 560. 네,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3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 이슈도 또한 민주당 기사에 엮어서 한 줄 정도 이렇게 얹어주는 형태로 약간의 기계적 중립을 지킨 듯이 보이기 위해 그 검색된 기사가 많고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 544건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공천 갈등 1,621건입니다. 야, 3배가 다 3배야. 차이가 보여지시죠? 네. 야, 이씨. 네. 야, 이 한대 참는다 진짜 내가.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하실 것은 민주당은 의원 수가 50명이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보다. 그리고 현역이 50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중앙 언론들의 대부분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 관련 갈등이 3배나 더 많고 국민의힘 공천 갈등은 지금 3배 이상 적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내용 뉴스 검색 결과 1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 내용 376건입니다. 이것도 3배. 3배 많습니다. 네. 실제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다음 국민의힘 한동훈 사천 183건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사천 훨씬 적습니다. 네. 112건이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사천 555건으로 이거는 4배에서 5배 이상 많습니다. 미치겠네. 언론들 왜 그러냐. 예, 여기 지역 언론들도 유수의 언론들이어서 그 인터넷 매체들을 거의 제외한 그 정식 언론사로서 등록된 균형 있는 기관이라고 했던 곳들의 언론 보도가 이렇습니다. 예. 자, 다음입니다. 예, 국민의힘 현역 불패. 국민의힘 현역 지금 아웃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역 불패가 사실 하나도 지금 잘린 사람 없는데 12건밖에 안 됩니다. 12건. 예. 그다음 국민의힘은 실제 팩트가 신인들이 다 아웃되고 있습니다. 예. 신인 무덤인데 5건밖에 보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울경 쪽만 신인들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만 싣고 있고요. 자, 국민의힘 반환 행사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반윤 횡사 한 건도 없습니다. 반환, 반인, 행사. 예. 신인 행사 한 건 정도인데 이것도 지역 언론에 그 연계된 신문이었고요. 자, 현역들은 다 횡재인 거죠. 현역들은 네, 다 네. 유지되고 있어서 현역 횡재 제로입니다. 네, 0건입니다. 네. 사실인 보도 또한 이렇게 보도하지 않고 있고 다만 민주당을 볼까요? 이건 200배가 차이 납니다. 민주당 비명 행사 206건입니다. 좀 전에 친명 행사하신 분. 예, 그다음 민주당 친명 횡재 148건입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 언론들이 실제 국민의힘 그냥 국민의힘 경호처, 국민의힘 호위무사처럼 지금 국민의힘을 위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불출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더 현역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현역 불출마 931건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불출마 5명밖에 안 돼요. 예. 근데 931건 보도했고 민주당 현역 불출마는 어제까지 14명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보다 3배에서 더 4배 많아야지. 이상 보도를 해야 맞습니다. 불출마 날짜가 매일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5명, 지난해 불출마한 장제원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현역 불출마는 916건으로 더 적어. 국민의힘 불출마 뉴스보다 다 적어요. 야, 네? 지금 너무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총선 공천 과정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논란도 많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국민적 불안감을 언론이 지금 만들어가고 예. 있고 국민의힘 선거본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역할을 지금 우리 예. 대한민국 언론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지금 공유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기레기 하는군요. 이력도 줄 수 있지. 뭐, 그거 힘인가 봅니다. 늘 그러리라 예측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서 제가 계속 불공정 방송이다, 불공정 보도다라고 이의 제기하고 항의하고 문제를 계속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공천을 이재명 사당화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보도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를 다 셌단 말이에요. 아니요, 키워드 검색하면은 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총선 끝날 불러주십시오. 때까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저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어제 밸류업 덜 받는 건 뭐냐면은 밸류업이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영어죠, 영어. 영어잖아. 가치를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학에서 뉴스밸류 이런 표현을 써요. 뉴스밸류. 근데 여기서 밸류업 하니까 뭐 보람 PD 하나 써요 지금. 밸류업 하니까 이 밸류업이 뭐 대단한 거나 되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기대도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 요거를 가치를 올리는 거를 이제 발표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 사람들이. 근데 없어 내용이. 근데 아마 채널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밸류업 그 프로그램 이야기 나왔을 때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보면 물론 윤석열이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지금 뭐 주가 조작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뭐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뭐 조세제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 구조에 대한 그 불편한 부분이 사실 진짜 주식시장에 레벨업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총선 앞두고 어떻게든지 주가를 부양시켜 보겠다. 작년 연말에 뭐 공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냈습니다만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런 프로그램 ETF 같은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저는 부리는 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분석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원인 1위를 한번 보세요. 기업 지배 구조예요. 8위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렇죠. 북한 관련해서. 근데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못했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그럼 무능한 거죠, 현실은.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주가를 올리면 세제 혜택 준다. 나 이게 골 때리더라고요. 아니 주가를 올리면 세제 혜택을 주면 주가 조작하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거 정말 대놓고 주가 조작하라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에이 별거 없네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정부가 총선을 위해서 부리는 쇼다라는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게 주식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뭐냐면 5월 달에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시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총선 이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개대적으로 알면서 잠깐 그냥 그 눈요기끔 하게끔 만드는 지금 작업을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올린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말한 자유시장 경제도 어긋나요. 그 기업의 주식 가치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평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올려. 인위적 무조건 올려. 불량이라는 거지. 약간 공산주의 국가 느낌 되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되게 웃겨요. 저거 조금만 아는 사람은 저거 보고 있으면 그냥 웃기죠. 헛웃음 나오는 거죠.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잖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자율적으로 잘하면 너희들한테 뭘 줄게. 그 준다라는 것도 구체적인 게 없고요. 니네가 잘하면은 그때 평가해서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배당을 좀 많이 줘라. 뭐 주주 환원을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배당을 받습니까? 결국 대주주라든가 외인들이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기업의 투명성 아닙니까? 우리가 LG화학이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알짜배기 기업들의 분할들을 보면서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질적인 내용이 그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니네가 잘하면 나중에 평가해서 뭔가 줄 거를 생각해 줄게라는 식으로 정말 그 형태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45개국 그리고 이제 32,000개의 상장 기업을 이제 분석을 다 했더니 우리나라 의료 섹터를 빼놓고 우리나라 모든 주식, 상장된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전부 다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 실제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자체가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배 주주, 그러니까 소액 주주 권리 보호가 안 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대책을 내놨던 겁니다. 근데 앞뒤가 전혀 안 맞다는 것을 언론 비판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 저도 이제 이쪽 분야가 제 분야가 아니어서 좀 이걸 많이 이렇게 찾아봤더니 주가 순자산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주가 순자산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수익성이 그러니까 분자가 순자산이 분모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순자산을 줄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요, 순자산 분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면은 이게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의 모든 것을 떠넘겨서 이것을 숫자를 채워라.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할 의지가 많아서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저평가돼 있는 건 맞아요. 한국이. 저평가돼 있어요. 선진국 평균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를 저는 윤석열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렇죠. 무능하고 외교 관계를 못하고 대책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대책의 맨 상위에 윤석열 퇴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뉴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주주의 주가 조작 배임 횡령, 분식회계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등등. 이게 쉽게 표현하면 주가 조작이거든요. 이게 처벌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럼 누구 생각납니까? 네. 김건희 생각나잖아요. 예. 거기다가 저 기업들죠. 부산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먹었던 저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싹 지워주잖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을 때 연기금 돈이 투입이 됐고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합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아니죠. 이재용이 무죄 받지 너무 않았습니까? 꽂혀있다, 당 대표한테. 너무 좋아해. 이재용이 삼성그룹 이재명 회장.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야 니네 주가를 부양시킬 계획서를 발표해. 그거 발표한 다음에 우리가 2년 동안 본 다음에 그대로 하게 되면 네. 잘해줄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어저께
일본 증시가 또 약 올리듯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헌혈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지. 한국이 안 되니까 그 돈이 일본 주식에 투자되는 경우인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배가 아픈 거야, 저게. 대통령만 만약 이재명이었다면 이런 꼴은 안 났을 거다. 결국 무능한 자가 대책도 무능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주식 오늘 또 빠졌죠, 지금. 네, 오늘도 22포인트 더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실망감에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개뿔도 실망을 없네. 했어. 그럼 팔자로 돌아서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에 대놓고 주가 순자사 PBR을 너희 회사가 직접 올려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순자산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기업한테 무조건 하라고 내모는 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수준부터 올려라. 자, 최근에 신조어가 하나 나왔어요. 성열스만. 여러분들이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이 보여준 태도거든요. 결국에는 성적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태도가 그지 같아. 그래서 이게 보니까 윤석열하고 비슷한 거야. 성열스만. 석열스만인데 지금 사실 이게 이 크리스만이요. 이 별명이 역사스만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역사스만이요? 뭐냐면 안 좋은 기록만 역사로 만든다라고 해서 역사스만이라는 그게 있대요. 근데 저도 사실 이번에 축구 그 4강에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 클리스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찾아봤더니 첫 소집 당시에 선수들에게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 클리스만이 즐겁고 웃음이 끊이질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알맹이 없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되게 윤석열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헤르타 베를린의 감독이 있었던 시절에 독일 매체를 믿을 수가 없다. 얘네 굉장히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쓴다. 내가 직접 소통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직접 라이브를 해가지고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막 착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가 올라오니까 나 감독 안 해. 그리고 사퇴를 해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조직이나 나라가 안 되려고 하니까 저런 감독이나 저런 대통령들이 비스무리한 인간들이 뽑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석열스만을 어찌할 것인가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 김건희가 해외 순방 때마다 구설수에 올랐다. 그렇죠.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으로 지지율을 올렸는데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급기야는 4일 앞두고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그게 김건희 때문이라는 게 종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독일 도이치 모터스라고 우리 그건 독일이 잘못했어요. 독일 이름을 특검을 할 바꿨어야지. 건지. 심지어 클린스만도 독일 사람이야. 아니 근데 크리스만도 비슷하게 네.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뭐 70일도 안 되고 전부 해외로만 나와 있어서 한국의 감독인지 그냥 잠깐 이렇게 구경 방문하러 온 똑같다. 건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윤석열과. 네 개가 같은 것 같아요. 우선은 밖으로 떠도는 걸 좋아한다. 첫 번째. 똑같잖아요. 클리스만도 그랬고요. 두 번째, 노박구 정신이 클리스만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그 급박구 정신. 아까처럼 왜 급회전 취소를 하잖아요. 급박구. 세 번째는 지금 클리스만의 비판이 철새 클리스만이라는 거 있습니다. 윤석열 자체가 저는 철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민주당의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 검찰 개혁의 가장 4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부득이하게 입당했다 하면서 지금 그쪽에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철새죠. 완전 철새입니다. 마지막. 지금 감독 경질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퇴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클린스만과 같은 윤석열의 최후가 예측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빨리 오길 바랍니다. 자, 계속 순방이 민생이다. 왜 자주 나가냐 했더니 순방이 민생이 민생이다. 내놓고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앞뒤도 안 맞고. 자, 그리고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번 총선 때 무조건 심판이에요. 지금 논란은 아무 의미 없고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갔잖아요. 최고위원회의.
근데 개항에 나왔잖아요. 인천은 어떤 곳이에요? 전세 사기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희룡이 전세 사기의 책임자예요. 근데 나가. 그래갖고 한동훈이랑 둘이 뭘 처먹고 막 깡총깡총 뛰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그런 느낌? 이것도 굉장히 좀 서결스만 같은. 사실은 원희룡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렇죠, 백지화 해버리고 지르고 그리고 책임도 지지도 않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특별법이 지금 발의돼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개항으로 튀었는데 중요한 거는 개항에서 또한 뭐 이재명 대표랑 같은 급으로 대선 주자급으로 키워보려고 자기가 거기로 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민생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이 지금 뭐 보여주기식 쇼잉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현수막 어차피- 붙은 거 보셨어요? 원희룡? 뭐라고 붙었어요? 빨간 아, 그 동그라미 빵점 맞은 빵점 맞고 웃고 있는 용 원희룡. 그래서 중국집 이렇게 일타 강사로 어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이재명 싶습니다. 대표가요. 전세 사기 피해 규제와 주거 안정 더불어민주당 해결하겠을 때 했잖아요. 오늘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너무 잘했네요. 예. 바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희룡 장관 전 장관 얘기를 할 때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의 인터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장관직에서 내려올 때 지금 뭐 손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아프다. 근데 그 전날에 피해자들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그 전날에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만들어 놓은 손편지에는 내가 피해자들한테 가슴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서결스만.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로 해제한 거 있잖아요. 그 미친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이유는 뭐냐면 군사보호구역을 저렇게 다 해제를 시키면 저 그린벨트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군사보호구역도 의미 없는 게 있기는 합니다. 군부대가 이동하거나 이러면 풀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저게 와 저걸 다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게? 문재인 정부 때요. 그때 심재철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 원내대표가 국방부 장관을 참석시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두가 선심공약 남발의 전형적인 관권 선거입니다. 반사. 그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위는 명백한 관치 선거 개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로도 지금 탄핵 사유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국토는 그린벨트든 우리 군사보호지역이든 우리 헌법상 사실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맞죠. 보호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용을 할 때는 균형 있는 이용을 해라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린벨트 다 풀어버리고 군사보호구역을 다 이렇게 군사보호구역 중에 서울 같은 경우 강남 3구에 많은 땅들이 있거든요. 예. 강남 3구가 지금 들썩거리게 됐다는 보도들이 일부러 또 경제 부동산 신문에서는 띄우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최은순 김건희 땅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도 뭐 그 토지 이용 제한 구역이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 그 군사 보호구역, 그린벨트에 다 묶여 있는 2중 3중 지역인데 이걸 다 풀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 장모한테 지금 추가 수익을 안겨주겠다. 사적 수익을 안겨주겠다라는 선언의 다름 아니고 또 국민의힘 선거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원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SOC에 대한 투자 계획 자체가 지금 1,000조에 가까워요. 900조까지였는데 어제 군사 보호구역 그 그린벨트까지 합하면은 거의 1,000조 이상인 상황을 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서결스만, 국토가 진짜. 아주 뒤죽박죽 무슨 고층 빌딩으로 다 채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서결치 않다, 저출생 진짜. 문제를 어떻게 풀 네, 건지 맞죠. 민생을 어떻게 풀 건지 그걸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거를 강구하고 자.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언론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117배 정도를 푼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해야 될 것은 무조건 그 몇 배를 푼다가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디를 푸느냐 이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민주당에서요. 4년간 여의도 227배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거나 해제를 좀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완화하거나 해제를 했었는데 이때는 4년 동안 논의하고 이 지역을 하나하나 다 토론한 다음에 이걸 풀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딘가 정말 강남에서 정말 가까운 곳인가, 이걸 좀 네.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봐서 비판을 해야 될 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선거운동이라고 반발을 했던 4년 전 모습과 너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서결스만 하나 더. 은퇴 후 돈을 다시 벌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치킨집을 하실 수도 있고 자영업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1만 명의 국민연금을 그냥 확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클린스만과 닮았다고 우리가 지금 성렬스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린스만의 약간 단점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력이 없고 구태하다라고 했는데 윤석열과 원희룡의 어떤 전략을 보면 이런 뭐 그린벨트를 푼다든가 아니면 원희룡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양구 가가지고 주차가 좀 힘들다 그랬더니 그 계양산에 터널을 뚫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옛날식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뭔가 발전시키겠다고 이제 구태한 정책들 네.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지금 뒤에 부자 감세가 되고 나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세금 뜯듯이 어마어마한 지금 담배값 올린다는 이야기 듣는데 한 갑에 9,000원 난다 그러면요. 그렇죠. 주부님들은 좋아하시겠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이렇게 국민들 삥을 이렇게 뜯어도 돼?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생활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조건이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실물 경제가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마저 이거를 다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가계 경제에 엄청나게 큰 네. 타격을 주는 실제로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아니 지난해만 해도 56조 원이 넘는 세속 요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퇴진밖에 정답이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만 원 미만의 생계형 절도가 사실은 3만 명, 4만 명 하다가 지난해 연말까지는 5만 명 이상 폭증이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8만 명이 10만 원이 없어서 절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결스만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중구 성동 갑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됐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컷오프 됐습니다. 저는 저게 임종석 실장이 갖는 한편에서는요, 빨리 저거 마무리 지어라.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따 고민정 이야기도 하겠지만 임종석 실장이 갖는 리스크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터질 거다라고 하는 예고편들이 엄청 나왔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평창도 친 얘기 나왔죠. 요거는 이제 언론이 자꾸 장난을 치죠. 이제 이게 친무석간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임종석 실장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그 전부터 비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은 민주당 내분의 기본적인 원인 제공자예요. 그런데 이 임종석을 피해자처럼 만드는 언론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 입장에서 일단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에 가서 나를 전략 공천해 주시고 버티고 언론 플레이하면은 당 입장에서 그럼 너 가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가는 게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어찌됐건 저기는 전현희 위원장이 전략 공천돼서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갑시다. 저는 과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분명히 이분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마치 뭐 귀공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를 만약에 컷오프 시키면 뭐 문재인 정권을 컷오프 시키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전현희 위원장님 정말 그 반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감사원의 부당 불법한 행위들을 전면에 서서 혼자 외롭게 싸워왔던 투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이제 우리 상임감사로서 권익위원회 산하였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행사 때마다 뵙고 힘내라고 응원해드리고 했었는데 민주당의 대표 상징적인 윤석열이 뒤지고 파헤쳐도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던 우리 민주당의 강한 여성 네. 전사로서 잘된 공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현희 위원장의 나는 친문입니다. 지금은 친명입니다. 뭐 이런 연설이 하나 있어요. 연설이 아니라 저 국회에서 이제 종로 포기하는 종로는 이제 곽상원 변호사 때문에라도 내가 여기서 양보하겠다 하고 나왔고
그 상황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갖는 상징성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언론 분리대로라고 하면 전현희 위원장은 친문이잖아요. 그 전현희 위원장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제 가장 저는 좋은 공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문제는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 하는 거는 정말 분노스럽더라고. 저게 뭘까? 정치를 왜 저딴 식으로 갈까? 이 사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명도 한 명 있어야지. 하면 당원들이 상당 부분 좀 고민정 자체에 대한 비판을 삼가했던 측면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본인 단수 공천 받고 마치 이게 그 친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도 하듯이 저렇게 스스로 갈라치게 해버리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지금 저 공천 반납해라, 탈당해라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일종의 이제 사실상 컷오프, 이 사실상 컷오프에 대한 반발로 난 최고위원 안 할래, 의원직도 사퇴하고 단수 공천도 내놓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진정성이라도 있지. 이게 소위 말하면 웬 생대를 이렇게 쓰냐고. 고민정 의원의 SNS 글을 보면요.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위 20% 공천수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다 하면서 뒤에를 딱 내용을 푸는데 본인이 그래서 그러면 현재 민주당이 하위 20% 공천수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와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최고위원직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 지금 상황으로서는 임 전 실장은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왜 방송에서 했는지 지금 앞뒤가 맞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이다라는 말을 본인께서 다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왜 임 전 실장 그렇게까지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민주당이 그 얘기를 좀 더 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 전 실장 현재 그 지역구에 보면은 다른 지역구로 추천해서, 그러니까 한마디 제안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받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이 안 받았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내가 컷오프 됐다 안 됐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임 전 실장의 정말 민주당 현재 지금 작금의 윤석열 정권에서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주는 어느 지역에서든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만약에 국민들께 나가갔다면 이렇게까지 비판받지 않았을 거고, 이와 함께 고민정 전 최고도 같이 이렇게 비판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 전 실장이나 고민정 전 최고가 이렇게 비판받는 것은 사익으로 가득 차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그 점을 본인들이 왜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고민정 의원을 그 전에 왜 선택을 해주셨고 임 전 실장도 국민들이 왜 선택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왜 비판하는지를 본인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제 주변에 거의 많은 부분이 가까이도 있지만 컷아웃 당하고, 그리고 여성 정치 신인인 서울 수도권의 관악의 임세연 소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보지도 못한 채로 지금 컷아웃 됐거든요. 경쟁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로. 근데 우리 당원 당규상 여성 청년은 기회를 주게 경선을 하게 돼 있어도 그렇게 했음에도 수용하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정태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또 아름다운 후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도 나오셨던 실장님 같은 경우도 전략 지역이 돼서 내려왔을 때 선거운동하고 결과는 수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제안도 못 받는 정치 신인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맞죠. 네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당을 보고 오늘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빠른 결정들 내려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 나한테 주어진 어떤 내 권한과 특혜를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고민정이 친문의 상징성을 갖고 저렇게 분탕질을 하면은 이간질 세력이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이 계속해서 지지고 볶게 되는데, 이럴 때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다독거릴 생각을 해야죠. 그런 공천 아니다. 근데 이거잖아요. 임종석이 친문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왜 친문들 다 컷오프 시키냐 같은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은 당이
여기에 있어서 공천을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하겠다. 말 그대로 전략 공천 지역구잖아요. 여기서 이게 무조건 내 지역구니까 여기 나 못 나가고 버티고 있는 모양새 자체가 해당행위예요. 근데 이걸 옹호하는 게 지금 고민정인 거잖아요. 완충 작용을 해줘야죠. 선거 다 망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위원직 사퇴할래 민주당 공천 엉망진창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부로 고민정은 제가 봤을 땐 지지층들의 상당 부분 지지가 빠질 겁니다. 뭐냐면은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건 이거를 그런 식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을 잘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난 모르겠어 몰라 이런 느낌이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 전략 공천 지역 어제 보니까 지금 속속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마포갑에 좀 이지은 전 총경 민주당 IU 그다음에 영등포갑에 최현일 전 구청장이 있거든요. 저분 친명이라고 부르기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에 성남 분당갑에 지금 좀 전에 인터뷰하고 가신 저 김지호 컷오프 됐잖아요. 찐명 컷오프 됐는데 이광재. 다음에 용인 정은 저번에 우리가 그 이헌욱 전 경기 GH 전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 여기 출마한 곳이고 그 저 청년 대변인 뭐 했던 박성민 출마한 곳이거든요. 100% 국민 경선 하겠다는 거고. 다음에 광주 서울 김경만 현 의원 김광진 전 광주 광역시 부시장 양문암 민주당 법률특보 지금 경선하겠다는 거고요.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분이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에요. 광주는 지금 광주 서울 여기는 지금 양문암 김경만 김광진 이렇게 경선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현욱 새날 인터뷰에 보이셨죠? 저걸 사람들이 이원욱인 줄 알고 댓글 엄청 다셨는데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오늘 그 여전사 3인방 중에 한 명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이 중구 성동구 을에 공천이 됐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 이현주 의원은 아마 영인 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가 누가 됐냐면 이원모가 공천된 곳이에요. 이원모 대통령실. 그러면 각은 잘 나오겠죠. 완전 찐윤이잖아 거기는. 아마 이현주가 될 것 같고 추미애 전 대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동작으로 오시지 않을까요? 이수진 중요한 건 아마 지지율일 것 같고요. 지지율이 저는 그래요. 추미애 대표가 곧 동작을 해 나오면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지지율은 올라가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 이제 이수진의 분탕질이 얼마나 먹힐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건 고민정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생떼 부리는 거잖아요. 생떼 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임종석 공천에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 뭐 최고위원직 사퇴하기 전에 어제는 최고위의 그러니까 그 회의 안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변화 없으면 당분간 참석 않겠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고민정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사당화 됐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잖아 본인이. 그럼 민주당에서 공천을 임종석 공천 안 하는 이유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너무 속상한 게 지금 계속 채팅창에 고민정 낙선운동 하자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진짜 총선에서 이게 밀리면 정말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고 이재명 대표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걸 알겠는데 왜 고민정 의원인 이게 스스로 저렇게 자기 발목을 잡는 짓을 하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비공개 회의 때 고민정 의원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고민정 의원이 언론에서 보여진 것보다 비공개 회의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저는 호감이 많이 갔던 사람이거든요. 괜찮다. 그래 저 정도 발언은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는 고민정 의원에 대한 호감을 아예 완전히 제 마음속에서 철회를 했어요. 지웠던 이유가 지금 민주당 총선이 40여일 앞둔 지점에서 민주당의 위기는 뭐 불신이다. 이재명 결정을 하지 않으면 뭐 그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건 민주당 지금 총선이 본인의 사익 때문에 본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언론 보도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했잖아요. 숫자로 분석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아까 임세훈도 얘기했고 다른 후보들 많습니다. 출마도 하지 못한 사람들도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이나 하겠다. 이 사람들 마음이 오직한 마음이지 어떤 마음인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 마당에 본인이 갑질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이분은요. 저는 호감이 있었지만 이런 분이 아무리 민주당에서 본인의 역할이 그동안 중했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예. 죄송하지만 네 탈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고민정 천 유세 임종석이 돕는다. 저게 뭐냐면은 고민정 나갔을 때 임종석이 도왔다는 거예요. 4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 빚 갚는 거예요? 품앗이야 이게? 최고위원이 그런 자리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카르텔 만드는 건 오히려 고민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청와대에 있었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것도 갈라치기인데 굳이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지난 총선 있잖아요. 4년 전에. 그 친문들 엄청 대거 공천됐잖아요. 그때는 잘된 공천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저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돼야 됩니까? 그냥 비서실장 했으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징 이낙연 어떻게 하고 있죠? 새로운 미래인가 뭐 힘든 미래인가 뭐 과거로의 태보.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위치라는 게 고민정이 지금 일개 지역구에 원에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고위원이잖아요. 왜 자꾸 먹잇감을 주냐고. 이렇게 되면 당원들은 고민정 버려요. 만약에 그 반대도 불구하고 임종석이 중구 성동 의뢰 공천되잖아요. 당선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지층들이 안 움직여요. 그 욕심 때문에 만약에 임종석이 공천이 됐다고 칩시다. 임종석이 이재명 대표 이긴 것이 돼버리잖아요. 당원들이 진짜 그럼 어떻게 분노하죠. 해요? 당원들이 버린다니까요. 당원 흐름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역진하고 있잖아 저수 사람이. 고민정 의원은 당원들의 민심이 어떤지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이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 언제냐면은 본인이 단수 확정이 된 이유입니다. 회의상에서 고민정 의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서른. 나 민주당의 뭐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정말 찌질이 좀 넘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말씀드려요. 하위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구나. 저번에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개인 간의 평가 있잖아요. 상임위별로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공교롭게도 김성환 의원 이야기처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뭐 관련해 가지고 막 지지고 볶을 때 그러면 비명이라고 불리는 상징성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박영진인데 서른이나 이런 사람들 평가가 안 나와. 그러면 의원들 평가에서 0점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말고 법을 잘 만들었거나 뭐 공약 이행 평가를 잘했거나 일을 잘했거나 이렇다면 잘 나오겠지만 대개 공약 이행 평가나 법 만들고 이러는 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위 20%나 10% 드는 거는 의원들 상호 평가가 굉장히 작동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개인적 복수라고 이야기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복수가 하위 10%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른 같은 분들 민주당에서 고민정처럼 누릴 만큼 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위 10%면 저렇게 학담을 하고 있어요. 나가세요. 저런 양심도 없는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막 민주당을 막 지지하면서 민주당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빨아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격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총선을 앞두고 뭐 서른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빨아쓰지 못하는 이제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다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정 의원 뭐 지역 운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서른 의원 손잡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고민정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지층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왜 옹환이 푸나 수박이라 그래. 말하자면 지지층의 전체적인 큰 판에서 다수는 참고 있었던 거예요. 고민정 정도는 아까 이경 대변인 이야기처럼 고민 정도 있어도 대지 정도까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을 하면 쉴드가 불가능해. 그건 사람의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서른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끝내야 돼요. 이런 논란들은 끝내고 민주당이 다 가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총선을 몇 사람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해당행위라고.
근데 국민의힘만 보세요. 그 인유한 이름 다 까먹었지만 혁신위원장 하면서 그때 저 양보해라 했던 그때 어제 권성동 이철규 다 범성인 직행했거든요. 뭐야? 얘네들은 지금 현역들 다 살고 있잖아요. 사실 김건희 특검 보호용, 방어용 그렇죠. 현역들을 전원 살려주고 있는 거죠. 29일이 지금 이제 내일 재임기를 이후에. 하겠다는 거죠. 네. 내일 이후에 남은 공천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네. 그리고 지금 이원모 저 나토 갈 때 대통령 신 전용기 씨. 1호기 탔던 나토 부인의 신씨라며. 남편 검찰에 데려온 이원모가 지금 용인 갑으로 갔어요. 용인이 정찬민이 국회의원 하다가 의원직 날아간 곳이거든요. 국민의힘이 당선됐던 곳인데 저는 여기에 이원주 공천되면 각은 정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싸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권성동 쉽게 표현하면 강릉에 토호 거기 무슨 광급공사 있으면 다 싹쓸이 한다는 바로 그것. 이거 비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경북 경산 이 조지현이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인데 여기가 그 진박 감별사 최경환 무소속하고 붙는 지역이에요.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내가 봤을 땐 여기 최경환이 무조건 이겨요. 이거는 밑에 쭉 보시면은 지금 박민식하고 박용찬하고 붙는다 그랬는데 오늘 박민식이 후보 사퇴했습니다. 박용찬이 박가리를 좀 오래 했던 곳인데 박민식은 다른 전략 공천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다음에 아까 알려드렸던 용인시 갑은 이원모가 내려갔는데 여기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양지 같다 이런 건데 언론들은 얘기 안 하고 우리 박영선 위원장께서 언론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하다 보면 또 검색을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야 돼. 제가 이번에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국민 여론 인척 속여가지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으로 국민들 사이에 숨어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한 헌정 유린, 민주주의 유린한 이 세력들을 윤석열이 전부 사면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실제 후보로 지금 단수 공천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2차장하고 부산청장 하던 서천호, 사천 남해에 출마해서 설날 사면 받자마자 바로 좀 출마했거든요. 그리고 경기경찰청장 그 경찰 댓글 조작해서 대선에 개입했던 이런 사람인데 정용선 저 경기청장도 충남 당진에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상납했던 김진모 전 MB 때 민정비서관도 또 공천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특별사면 받아서 됐거든요. 그리고 아니 김태우 때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겪어봤는데도 똑같은 짓을 김태우 또 때 하네요. 사면된 예.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선 대표 때 조폭 돈다발 가짜뉴스 했던 장영아 걔도 공천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됐던 죄송합니다. 전진석도 공천됐고 그리고 돈봉투 동영상 나왔잖아요. 예. 정우택 거기도 공천이 예. 됐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 범죄 집단들이 다 공천됐습니다. 윤석열 개가 엉망진창이라. 근데 저는요 이제 이게 총선이 이제 좀 있으면은 다음 달 10일이면 한 달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지지고 볶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스럽게 보지는 마시되 야 고민정은 정말 분노스럽네요. 저는 이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태도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럴 때 고민정이 나서서 이런 친명, 비명 이렇게 이거를 잘 조화롭게 조율을 해줘야만 되는 역할이 소위 땡깡부터 부리고 가면 어떡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고민정이는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그 땡깡을 부리다 보니까 별명이 고밀정이잖아요. 그만하세요. 그 부분은.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고 오늘 또 난님 이번 총선은 도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박살내고 진짜 죄인들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중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압승하고 정권 교체 꼭 이뤄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반하는 자들은 역적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선 끝나고 나면 이 헤드라인 꼭 나옵니다. 이재명의 승부수 통했다. 역사적 압승. 이렇게 될 거예요. 소름 돋아. 제가 책임질게요. BH님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자, PPL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슬립 앤 슬립 바디 베개입니다.
국내 침구 브랜드 인지도 1위 2부자리의 수면환경연구소에서 잠을 잘 자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드리는 수면 전문 체험 컨설팅 브랜드 슬립앤슬립은 전국 백화점은 물론 전국 200여 개가 넘는 체험 매장이 있는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잠자리, 주로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께 수면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고 S자형 모양이 체압을 골고루 분산시켜 몸을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까다로운 국제적 인증을 받은 유기농 인증 모카를 원료로 만들어진 원단으로 중금속과 유해 물질이 없어 예민한 피부에도 부담이 없는 순한 소재이며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오직 새날 마켓에서만 계절 상관없이 언제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상. 백화점 정가 99,000원 바디 베개를 무려 30% 할인하여 69,900원 특가로 일주일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꼬맹이 엄청 좋아합니다. 잠 잘 자더라고요. 자, 신제품 올라온 거 있어요. 제주의 맛, 하늘이 내린 향기, 유기농 제주 햇 천혜향. 지금이 가장 당도가 높은 천혜향의 계절. 하늘이 내린 향이라는 애칭의 천혜향은 최고의 맛과 당도를 자랑합니다. 오렌지와 접목된 망감류 품종으로 껍질은 얇고 과즙이 풍부합니다.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쳐 눈으로, 손으로 맛을 재차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침 나오네요. 자, 김덕수 농가의 부산 대저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대저 짭짜리 토마토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나오는 토마토 중 최고의 당도 높은 토마토를 칭하는데요. 짭짜리라는 말은 정식 명칭이 아니지만 대저 지역에서 나오는 최고 품질 토마토가 짠맛과 신맛, 단맛이 함께 느껴져 재배 농가에서 짭짜리라고 통칭하게 되었으며 뛰어난 맛을 찾는 소비자들에 의해 입소문이 나며 짭짜리 토마토가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리적 표시 제도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김덕수 농가의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새날 마켓에 입점되었으니 어서 구경 오세요. 저 토마토 싫어하는데 저거 맛있더라고요. 먹을만해. 토마토에 소금 쳐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자, 마지막. 재미삼아 음정 1도 올리기 목캔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분, 목 근육 완화와 호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미삼아 목캔디입니다. 멋진 노래 실력을 뽐내야 할 때, 발표나 강연 등 목소리를 편안하게 내야 할 때, 신체 긴장과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으로 만든 재미삼아 목캔디를 드셔보세요. 예,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이겠어요. 재미삼아 목캔디. 아니 목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재미삼아라고 제목을 지으셨는지. 네, 자, 재미삼아. 여기까지 새날마켓이었습니다. 자, 재밌는 짤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논란의 시작이냐면은 안기령 그 상금 부대변인이 공천을 받고 나니까 예전에 안기령 후보가 모 방송 나가서 예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능을. 그래서 차은우하고 이재명 대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재명 대표라고 했어. 그냥 그 예능이잖아요. 누가 더 요거를 잘생겼냐? 일반 인터넷 유저들이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한동훈이 저걸 건드린 거예요. 나보다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면 절대 공천 안 합니다.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큰 정치하긴 좀 그런 캐릭터에 가깝잖아요. 어제 안기령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롱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한동훈이 안기령 후보를 좀 상당히 띄워주고 있습니다.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다음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한의체가 나와가지고 됐고 휴대전화 비번부터 공개하길. 네. 한동훈 잡는 조국은 파리채 같다. 김어준.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한동훈이 하는 말을 조국 전 장관이 받아치고 그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조예요.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지금 일찍 노인네들 노인 복지 예산 치매 돌봄 취업 냉난방 공공임대주거 대폭 삭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일장기 들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윤석열을 찬양하고 있죠. 지지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다음 가겠습니다. 윤석열 허위 조작 영상 작성자 특정 압수수색. 허위 조작 영상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풍자임을 이미 밝혔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윤석열이 정치 풍자 권리를 강조했던 적이 있어요. SNL에 나왔었죠. 네. 주 기자가 간다에. 예.
정치 그러니까 풍자 필요하다고 했죠. 앞뒤가 안 맞아. 권리라고. 만약에 경찰이 이거 수사하면 수사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잉 충성 심기 경호 하고 있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는 장모님 땅 풀어주는 거냐 이런 논란이 더 빨리 갈게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개방위에서 나온 거.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3천만 평 해제. 장모님께 드릴 것이다. 이것도 수사하겠다 잘못하면은. 장모님께 드릴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 지금 돌고 돌아요. 윤석열 장모가 남양주에 소유한 3만 평가량의 땅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건 진짜로 우연이겠죠? 이렇게 물어보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인터넷상에 입틀막 유행이잖아요. 입틀막이. 입틀막 인증사진이 되게 많은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입틀어 막는 검찰 독재 정권 심판. 김현우. 자세히 보면 김현우 의원이 지금 입틀을 막하고 있고 있다가 전현희 위원장 나오는 4월의 봄에도 사진 다른 거 보여드릴 게 있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 야 이면택이 변신 놀랍더라고요. 입틀막 당하고 나니까 김건희 특검 찬성해버리고. 깔끔하게. 법카로 10만 4천 원 먹은 사람은 기소되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 팩트도 틀렸어요. 네.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까? 이것 말고도 이제 김건희 특검 찬성까지 급기야. 다음 볼게요. 야당 대표 부인은 선거법 위반 묻지마 기소 등에다가 딱지를 붙였죠.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 받기도 전에 4차례나 주는 대로 다 받았다고. 다이소 여사라고. 네. 다이소 여사. 뇌물 백화점이라는 소리 들었죠. 자, 우리는 공정하게 진행합니다라고 지금 뽑는 건데 그게 다 똑같아요. 영화대 출신, 검사 출신, 영화대 출신 다 뽑아요. 똑같아요. 되게 존나 공정하네요. 다음에 제 국민의힘 저게 시스템 공천이었다 그러면 현역이 통과를 할 수가 없어. 근데 통과를 해버렸어. 그 장면입니다 지금. 현역이 통과를 해버렸어요. 자 다음에 주 59.5시간, 주 60시간 일한 경비원이 실명됐다. 법원은 과로타 산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주 120시간 된다 했는데 야, 사람 죽이는구나 진짜. 다음 지금 일본에서요. 일본 라면을 한국 사람한테만 2배로 판대요. 와 이런 그냥 봉된 거죠 뭐. 욕 나오네요. 한국 사람들이 또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정청래 최고가 말로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고소했습니다. 미문화원 방화했다고 명백한 거짓말을 점거였는데 바로 고소해버리더구만. 자 진짜 훌륭한 이 시대의 참 고소인 네. 정청래 의원 감사드리고요. 자 재밌는 짤이었고요. 자 어저께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한 건은 정확히 말하면 7만 8천 원 음식값 대납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김혜경 여사가 이제 재판을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그 건이죠. 근데 위증교사가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사람 이름이 김명진이에요. 이재명 대표 시부모가 똑같아 이름이. 김성진. 아 그러니까 김성진. 네네. 김명진은 저번에 인터뷰했던 분이구나. 김성진인데 위증교사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이재명 대표를 고소고발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위증하라고 교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증언을 좀 사실대로 해달라. 이걸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게 김병량 성남 시향대 사건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김혜경 여사 건만 얘기를 해도 보면은 이게 정치검찰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층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가 쐈다고 쳐요. 그런 걸로 처벌을 받으면 첫 번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살아남을 사람 없죠. 무조건 더치페이 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명백하게 김혜경 여사 모르게. 근데 왜 모르겠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녹취에 있어. 김혜경 여사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늘 더치페이를 습관처럼 생활화했기 때문에 보좌하는 옆에 스텝이 그렇게 여사 알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건 네. 일상의 습관을 확인하는 맞습니다.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재판장에서 실수가 터져 나왔대요. 가격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격 78,000원인데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는 디올백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 그게 하나가 300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머릿속에 야 300만 원짜리 저거 주가 조작 범은 혐의자는 수사도 안 하고 지금 왜 김혜경 여사 저거 78,000원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네. 인식이 박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샤넬 백에 그리고 또 추가 양주에 뭐 4건이 넘게 이렇게 고가의 선물들 뇌물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한테 상습적이거든요. 얼마나 상습적. 받았을까요? 이렇게 다 받고 김혜경 여사는 공소시효 하루 전날에 기소했다라는 거. 예. 작정하고 이렇게 엉망진창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최고의 변호사 조상우 변호사의 팩트체크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팩트체크. 1. 김혜경 여사님 본인 식비 26,000원 직접 결제. 2. 동석 인사 식비 결제 관여한 바 없고 배모 비서관 통화에서 여사님 모르게 해야 한다는 녹취록 존재. 3. 검찰 배모 씨 기소할 때 공모 기재도 못했는데 총선 코앞에 오니 갑자기 공모? 예,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은 김건희가 현역 다 살려줬다 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 29일 날 국회에 이제 표결이 있는데 저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게 지금 현역들 다 통과한 빨간 동그라미가 현역들 다 통과한 거예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김건희는 김건희 방탄용 공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는 숫자를 또 한번 봐봐야 돼요 지금. 보수가 339명, 진보가 222명, 무려 1000명 중에 보수가 117명이 맞습니다. 보수 과표집이죠. 여기 반만 진보 쪽으로 와도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은 확 차이가 나겠죠. 너무 여러분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긍정 40점이 부정 56.8 실제로 총선 가면은 윤석열 지지율 30%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 과표집에도 민주당이 앞섭니다. 민주당이 42.6, 국민의힘이 40.0. 여기까지가 오늘 화요 시사였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죄송해요.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뒷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스피디하게. 우사인 볼트처럼. 자, 방송했고요. 자, 세 분은 또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